제가 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. 여기가 이제 제가 캡션을 단 게 바다는 누가 만든지 뭐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.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용하는 방법이 있잖아요. 전체적으로 지구 면적의 70%가 바다로 되어 있다. 그래서 수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? 뭐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뭐 제일 첫 번째를 따지면은 바다 우위를 선박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부분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먹는 것.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바다 밑바닥, 우리가 해저라고 통칭을 하지 않습니까? 해저에 대해서 뭐 탄광 활동을 떼서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.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아까 70%가 바다라고 얘기했는데, 그러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가 몇 퍼센트를 섭취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? 육상 쪽에 수치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먹는 식량의 2%만 바다에서 우리가 잡든지 양식하든지 채취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먹거든요. 그만큼 바다에 관련된 이용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이거를 전면에 지금 내세운 거는 최근에 바다 관련해서 나타나는 핫 이슈가 해수면 상승이잖아요. 이 남태평양 국가, 태평양 소도서 국가들이 가장 직면한 문제가 해수면 상승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뭐 이슈들도 바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다. 이렇게 염두에 두고 화두를 던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게요. 이제 본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이 장이 이제 혁신 기술이 바다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드릴게요. 여기 보면은 2010년도에는 뭐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해양 산업 규모가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가 점차점 늘어나가지고 2030년도에는 4조 달러까지 되고, 특히 이제 종사자 이제 바다 관련돼서 업을 갖고 있는 그런 근로자분들이 28% 이제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고요. 여기 이제 증감치를 보면은 재미있는 팩들이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수산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. 이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로 관련된 부분이고, 물고기 키우는 양식에 관련된 부분인데, 어로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규모가 안 커져요. 마이너스 뭐 9%가 되는데, 그 밑에 있는 양식에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전체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는 거. 특히 이제 부가가치 쪽 관련해서는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, 이 부가가치 부분은 이제 양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공이라든가 뭐 유통 이런 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커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이제 부가가치 부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규모가 커지고요. 종사자 수도 이제 1000% 이상 늘어나는 거 되어 있지 않습니까? 2010년 자료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해양 신재생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유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고, 이 통계 수치가 맞는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곳에서 해양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가치가 있다, 기대되는 산업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로아티아에 있는 요트 위크라고 하는 스타트업이거든요. 이 청년들이 이제 청년 2명이 만들었는데 액티비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지금 이제 이런 상품을 팔고 있는데 요트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선상 파티도 하고, 요트 위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캐주얼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, 그러면서 이제 야간에는 이제 시티 투어까지 하는 그런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었고요. 그래서 요트위크를 한번 요트위크.com인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트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 기상천외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, 세상은 정말 넓다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나오고 있다, 이렇게 보셨고요. 이제 마지막 한 장입니다. 저 찾다 보니까 애국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,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지?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고흥 전통시장이고, 고흥 전통시장 따왔는데, 여기에 이게 숯불구이인데 생선 숯불구이예요. 생선을 갖다가 회로 먹든지 아니면 탕으로 먹든지
뭐 찌개를 먹더니 딱 세 가지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 생선을 잡아서 이 반건으로 이제 판매를 했었어요. 여기 전통시장에서. 근데 여기에 그 계시는 분들이 점심때가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구워 먹을까? 그래서 이게 팔던 반건 생선을 구워 먹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손님이 여기에 방문한 거예요. 와서 이게 뭐지? 그냥 생선 구운 거예요. 그거 맛있겠네. 나도 한번 구워줘.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가 이제 고흥 숯불 생선 구이가 대박 난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택배까지 해. 인터넷 홈쇼핑도 돼. 5개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KBS 동네 한 바퀴. 이 김영철 이 배우가 여기도 갔어요. 야, 이거 짱이네?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것도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거 말고 사실은 엄청난 콘텐츠들이 많은데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가지고 주마간선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